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고양이 목에 마이크 달고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모신 주인공 린시랭 씨, 오늘도 잘 마칠 수 있을지. 네. 일단 외모적으로는 상당히 좀 건장하시고. 저를 좀 네. 봐주세요. 아, 잘생기셨네요. 네, 잘생기시고. 네. 뭔가 좀 깔끔하시고 예, 이런 분위기의 남성분은 또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어떤 일을 딱 하시는 분일까요? 느껴져요. 마치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아. 금융계 쪽에 이렇게 딱 일하시는 증권가 분 같이. 쪽에서 네.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긴 하네. 은행에서 근무하시나요? 맞습니다. 이야, 은행에서 근무를 정확하시네요. 하십니다. 네. 은행에서 근무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네. 약간 조금 특이한 직종이십니다. 이분이 보이스피싱 범인을 7명이나 검거를 한 그런 대단한 분입니다. 오. 예. 모 은행의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계시는 나연선 반장. 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장님이시구나. 반갑습니다. 예. 최근 악성 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접근하는 보이스피싱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7번 고객님. 해피저축은행인데요. 예. 고객님의 통장에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지금 광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광주 지역에서 이 보이스 피싱범을 이렇게 잡은 건데 그래서 광주 그 무슨 상이죠? 의로운 시민상 무슨 시민상도 받으셨죠? 네, 의로운 시민상. 의로운 맞습니다. 시민상. 네. 도대체 의료운 시민상은 어떤 절차를 받아야지 뭐 받을 수 있는 상이에요? 시청 홈페이지에 추천을 해주시면 아. 그 글이 추천. 올라가고 나서 이제 50명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이게 심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이라서 기분이 엄청 좋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그렇게 피해를 당하신 거로 인해서 제가 상을 받게 된 거라서 사실 뭐 행복한 마음 반, 약간 안타까운 마음 반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인이 추천을 할 정도로 보이스 피싱범을 잡았는데 그 피해를 막은 금액이 40억 원 정도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그건 제가 확실히 전해 듣지는 못했는데 기사랑 난 거 보니까 그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아니 40억이면 4억도 네. 아니고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음. 아, 그래서 그거 잡았을 때 무슨 포상금 같은 거는 없나요? 그 상대방의 돈도 그렇게 날라갈 거를 잡아줬는데 뭐 한 10%라도 입금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피해- 당연하죠. 이게 만약에 1억에 날라갈 돈이었는데 우리 반장님 덕분에 그거를 막았어.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는 10%로 가야 되는 거. 왜냐면 광고도 에이전시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참 뭐라 그럴까, 보통 사람도 보이스피싱을 딱 잡는 게 한 번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7번 이상을 하신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첫 번째 검거를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경찰서 가서 이제 표창을 받게 됐는데 가서 이제 경찰서 계신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잡으면 경찰서장, 아니면 뭐 두 번째 잡으면 경찰청장, 세 번째 잡으면 뭐 행안부 장관, 뭐 그리고 네 번째 잡으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왕 하나 시작한 거 대통령을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셨어요? 만나셨어요? 아유, 못 만났어요. 왜요? 7번이나 잡았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잡으실지 모르고 거짓말이었군요. 거짓말이라고 하기엔 그러고 좀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가 거의 뭐 전문 음악을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네네네네. 네 번까지는 못 잡을 것이다 네네네, 맞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농담처럼 하셨는데 네네. 실제로 4번을 넘어서 7번이나 잡으셨으니까. 네. 네.
당황하셨어요? 이제 뭐 7번이라서 지금은 조금 무뎌졌을 수도 있겠으나 그 맨 처음에 첫 경험이 상당히 막 떨리고 긴장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 현장 기억이 나시나요, 처음에? 처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 잡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저한테 와가지고 입금이 안 된다고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봤더니 핸드폰을 켜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핸드폰을 제가 이렇게 우연히 봤더니 다른 사람의 타인의 명의가 쭉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쭉 있고. 왜냐하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매체가 없으면 하루에 100만 원, 그러니까 한 사람 명의로 100만 원밖에 못 보내거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분들이 보통 송금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그 보이스피싱 대포 계좌로 송금을 해줄 때 여러 가지 명의가 있어야지만 다량의 돈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신고하고 기다렸죠. 근데 이분이 눈치를 챘는지 전화를 갑자기 전화 좀 할게요. 그래서 잠깐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나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점점 걸음이 빨라지고 막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쫓고 있었는데 마침 또 경찰분께서 엄청 빨리 도착하셔가지고 이게 현장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랑 약간 뭔가 행동이나 표정이나 이런 게 좀 확연히 다른 구별점이 있나요? 티가 안 나요. 평범해요. 그냥? 아주 평범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와가지고 뭐 입금하고 보통 이런 사람하고 정말 똑같아요. 근데 저런 분은 너무 티가 나지 않을까요? 뭔가 송금을 하고 있으면. 약간 그 이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하신 분들이 있고 대체로 특징적인 거 보면 큰 가방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뭐 쇼핑백에 돈을 많이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뭐 검은 비닐봉투를 뭐 ATM기에 올려놓고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거래를 한다거나 여기서 이렇게 많이 잡혔다는 게 조금 소문이 나가지고 업무 중에는 거의 안 오더라고요. 저도 좀 더 잡아볼까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주말에 하거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은행 근무 단축돼가지고 3시 반에 문 닫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 평범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그 범인이나 그 일 연관된 송금책이나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그 구인 광고 보고 젊은 사람들도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혹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고액 알바라 해가지고 무슨 뭐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뭐 대신 받아다가 시간이 안 되니까 대신 받아다가 송금을 해달라. 보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당 한 5만 원에서 많게는 한 10만 원까지 주는 거예요. 한 번 보내는데. 네네네. 그래서 제가 조금 잘못 이렇게 기억이 나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귄 지 한 달 남짓한 남자친구가 이거를 하라고 시켜가지고 어머. 아 여자분이 이걸 돈을 보내고 있는데 네네. 그거를 남자친구가 시켰다고요? 네네네. 와. 그러니까 막 연인으로 사귀면 또 더 믿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야 오빠가 하라는 대로 해 하면은 알았어 오빠 그러고 그냥 돈이 치이고 사랑이 나쁘다. 치이고. 오, 그래서 나- 되게 나쁘다. 가슴 아프더라고요. 네. 아, 그런 몹쓸.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분들 피해자들을 또 어떻게 구제해 주신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보이스피싱에 당하면 이제 이분들이 뭐에 씌인 것처럼 행동을 하시거든요. 오셔가지고 이제 그럴 만한 분이 아닌데 오셔서 갑자기 고액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현금으로 항상 모두 다 100%다 현금으로 찾으시거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수표나 보통 계좌이체를 이렇게 의도를 시키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 현금으로 찾고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보면서 계속 이렇게 채팅을 하면서 지난주에도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도 한 2,400 정도 막아드렸거든요. 그분도 그냥 차량 대출을 받으셨는데 그거를 싸게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카드론 대출을 한 2,000 정도 받게 해가지고 다행히도 이분이 좀 이상하게 계속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계속 제가 물어보니까 이상했는지 저한테 와서 핸드폰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피싱 무슨 또 뭐 보안 무슨 앱이 깔려있고 해서 그거 확인하고 그 뭐랄까 좀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좀 이게 느낌적인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적인 느낌.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우주의 기분이. 네, 영험한 기운이 이렇게 나고. 요즘 그 문자 메시지 정말 많이 오잖아요. 네. 보면은 뭐 임종섭님 해외 직구 승인 번호 딱 나오고 결제창에 95만 8천 원이 결제됩니다. 뭐 이러면은 또 디테일하다. 궁금하니까 또 나는 이제 저기를 했는데 할 근데 수도 이름이 있고. 왜 어떻게 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 신기하다. 진짜 결제됐나? 개인정보 유출돼요. 근데 보통 이런 문자를 개인정보 이런 문자를 유출이 돼서. 보시면 개인정보 유출됐다고요? 아. 해외 번호. 네, 보통 이런 문자 보시면 위에 이거. 발신번호가 엄청 깁니다. 00, 그쵸? 002, 007 맞네, 해가지고 002. 네네. 보통 문자가 똑같습니다. 아니 개인정보가 유출됐었구나. 나도. 요즘 보이스피싱 어플들이 너무 진화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제가 그 보이스피싱 어플이 깔려 있는 핸드폰은 제가 여기서 말을 하더라도 제 목소리도 들리고 얼굴도 보이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오, 무슨 어플이 그런 게 다 있어요? 오, 끔찍해요. 들어봐요. 아, 그 어플이 깔리면 이게 다 노출이 돼 버리는군요. 네, 이 어플이 깔리면 제가 만약 경찰서로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범한테, 아. 은행으로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범한테. 문자로 이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거를 보내가지고 이제 피해자가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실상 핸드폰은 장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치가 다 돼가지고 설치하는 순간 사실 모든 데이터는 공격자의 서버로 다 전송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증서 같은 것도 가져올 수가 있고요.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서 본인 인증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경찰 어플이 뭐 시티즌이라 해가지고 보이스피싱 어플 지우는 검색해 내고 지우는 어플이 있거든요. 아. 이제 그걸 다 하고 지우고 내 핸드폰 이제 뭐 다른 거 안 깔려 있나 확인하고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시티즌이라는 어플이 이것도 자막으로 또 뭐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네. 네. 아 근데 오늘 정말 이 부분은 굉장히 어. 새롭게 네. 어디서도 듣도 보도 네. 못한 내용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번호를 보시면 이렇게 엄청 긴 번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뭐 0502라든지 아니면 뭐 마지막에 딱 보시면 080 상담해달라고 이렇게 080이 찍혔거나 아니면 은행 대표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가 찍혔으면은 그건 무조건 거의 99.9%는 피싱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카카오톡으로 저희 친누나가 지금 뭐 얼마가 필요하니 입금을 해라 이렇게 딱 온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친누나로 오니까 입금 바로 하게 되죠. 예. 입금 바로 하게 되죠. 예. 근데 진짜 입금하라고 그 문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입금을 그래서 늘 입금을 했었던 보이스피싱 아니고 네. 네, 고객님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비일비재한데 가족분들 중에서는 혹시 그런 비슷한 사례를 겪은 적은 없으신가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엄마. 네,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전화를 받으셨나 봐요. 그 전화를 받으시니까 전화해서 아들을 데리고 있다. 저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데? 아니요, 저는 일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을 놀랄지. 데리고 있을 정도면 얼마나 큰 사람이 데리고 있어요? 불렀냐? 아닙니다. 그래서 전화를 그럼 놀라죠. 막 엄마가 당황하시니까 그치. 전화 받으시고 뭐 엄마 살려줘 막 이렇게 목소리가? 네네. 그냥 당황하시니까 그게 제 목소리로. 그렇죠. 들리지. 근데 주변에 엄마 친구한테 연락하시고 엄마 친구께서 다행히 저한테 친구분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런 거 아니요. 아들이 어디 잡혀갈 사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해프닝으로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게 굉장히 옛날부터 비일비재하다고 들었어요. 보이스피싱 범들이. 그런데 이제 딱 어머니들이 들으면 내 딸, 내 아들 목소리가 아니어도 그렇다고 하는 거에 빠져서 진짜 그런 건 줄 알고 네. 돈을 막 송금을 많이들 하셨다라는 얘기도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자, 근데 청원 경찰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근데 사실 청원 경찰이지 경찰처럼 막 뭐 몸싸움을 하거나 때려잡거나 뭐 이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경우, 그럴 위험성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사실 엄청 좀 두렵기도 한데 저도 처음에 두려운 생각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집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혹시나 그 사람들이 저한테 위협을 가하면 어떨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은 몸이 먼저 반응을 해가지고 그런 분이 보이면 그냥 뒤돌아볼 거 없이 그냥 일단 저는 잡고 보는 편이에요. 잡아요. 네, 네. 일단은. 정말 훌륭하시다. 신변은 그럼 평소 운동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예. 이겨내야 되잖아. 보시기에도 등치가 워낙 커가지고 건강하게 네, 보여서.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막으면 보통 다 움찔하고 네. 그렇군요. 네. 고객님들의 반응도 조금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게 화를 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고 또 다른 유형이 또 있을까요? 이제 작년 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서운 얘기인데 이제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니까 보이스피싱이어가지고 확실히 보이스피싱이다. 이거 연락하지 말고 그냥 지우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나가시더니 그러면 보이스피싱범을 너희들이 잡아야지 왜 안 잡아? 그러고 저한테 이제
흉기로 찔릴 일이 있었거든요. 네. 아 진짜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다치셨어요 혹시? 다치진 않고 한동안 그 경찰의 보호 아래 좀 있었습니다. 와 신체 위협을 당하실 뻔하셨군요. 네네네네. 오. 그러면 그분은 범죄자였나요? 그냥 일반? 일반 시민이셨죠. 근데 정신적으로 좀 충격을 좀 받으셨겠어요 그때. 사실 근무하면서 문만 열리면 긴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문만 맞아요. 열리면 긴장하고 네. 사람 들어오면은 항상 손에 뭐 있나 이렇게 계속 보게 되고 음. 그렇게 아무래도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그 경비라는 좀 약간 하대도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사실 일하면은 정말 때려치고 싶고 감정이 정말 바닥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적성에도 맞고 어쨌든 보면은 정말 다 내려놓고 가고 싶은 마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일들을 계속 하시면서 그래도 좀 힘이 되는 그러한 말이나 뭐 그런 상황들은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뭐 꼭 보이스피싱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저희 동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왕래가 잦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문자 받으면 다른 데 갖고 가지 말고 저한테 갖고 오면 다 확인해 드리겠다. 그걸 갖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동네 분들은 보통 가져오실 편인데 그분들이 항상 오시면서 나반장 있어서 고마워. 그리고 막 뭐 음식도 좀 챙겨주시고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오다가 그냥 나반장 보고 싶어 들렸어 이렇게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죠. 포켓몬빵 몇 시에 줄 서면 얻을 수 있어 이런 정보 들으시고 네. 이거 어마어마하신데요. 아이들 어리면 네. 네. 오늘 여기 이렇게 가족분들이 함께 나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이 사실 걱정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보면은 정말 작은 일일 수도 있는데 항상 저 응원해주고 저희 와이프도 그래도 남편 훌륭한 일 한다고 그럼요. 네, 네. 파이팅 해주고 사실 저는 은행 직원이 아니라서 사실 용역업체 직원으로서 사실 저희 집에서 굉장히 믿어주시고 이렇게 대우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좋은 대우를 많이 받고 있어서 항상 믿어주시고 또 의지해주시고 항상 저 챙겨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저희 가족들한테는 사실 제가 막 그렇게 막 대단하고 훌륭한 직업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 아빠 최고, 우리 남편 최고 이렇게 말해주는 저희 가족들이 있어서 항상 고마웠고 늘 감사한 마음이어서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재미난 얘기 저희는 재밌게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나영선 반장 입장에서는 조금 위협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긴 합니다만 앞으로 또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우리 지역 사회의 건강한 지킴이로서 활약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아나운서하고 낸시랭 두 분 중에 누가 보이스피싱 더 잘 당하게 생겼어요? 나는 아니지. 두 분.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아니야. 그만큼 어떻게 대상할지 모르니까. 아.